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번부터 저희와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리의 몸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우리 몸의 어떤 장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윤 PD님하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섭취만 할 수는 없고 밖으로 빼내는 배출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알려드릴 장기는 건강의 3대 원칙 중 하나, 배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바로 대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한 장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 대장이라고 하면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네. 대장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뵀었던 기억이 나는 건데요. 네.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배변 과정이 엄청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직원분들이 배변 과정 도와드리면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PD님 맞습니다. 요즘 대장암을 앓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대장암은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입니다. 특히 대장암 환자분들이 당연히 배변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몸에서 배변, 배설이라고 하는 과정은 단순히 더러운 찌꺼기, 똥을 그냥 내보낸다라는 것을 넘어서 사실 올바른 인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혹시 대장암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대장암은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암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통계를 보자면 위암, 폐암에 이어서 무려 3위에 해당하는 암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는 거죠. 또한 늦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2위에 달하는 암이기 때문에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별것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장암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할게요. 대장암의 신호 첫 번째, 바로 혈변입니다. 아, 원장님, 혈변이라고 하면 그 대변에 피가 같이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혈변, 즉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 대장암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게 될 때 암세포라는 녀석들도 영양분을 계속 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에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버리면 이 암세포는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대장에 있는 혈관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끌어다 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피와 함께 대변이 나오게 되는 혈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암세포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장이 안축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당연히 안에 암세포가 많아지니까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장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배변을 위해서 이 대변이 이렇게 좁아지는 대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암세포들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가 터지는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대장암은 전이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전이 과정 때문에 혈변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얘기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저도 그렇고 지인분들한테도 혹시 혈변 계속 누는 사람들 있으면 대장암 검진 꼭 받아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대장암의 두 번째 신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장암의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배변 습관이 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대장암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변비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설사가 발생한다든지 변비와 설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리고 배변을 해도 뭔가 완전히 배출되지 못했던 것 같은 약간 잔변감이 남아있다든지 또한 어느 순간부터 변의 굵기가 삐질삐질 나온다, 얇아져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대장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신호에 해당합니다. 대장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면 대장 내경이 좁아진다, 안쪽이 좁아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좁아지고 건강을 잃은 대장의 상태 때문에 당연히 이 변 같은 경우도 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 세 번째 신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장암의 신호 세 번째 바로 복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를 만졌을 때 딱딱한 덩어리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부에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복부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통증, 즉 복통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복부를 만졌을 때 예전과 다르게 뭔가 이 딱딱한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라면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복부의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대장암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신호로 설명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점액변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이렇게 점액질이 대변에 같이 묻어나오는 현상을 점액질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대장암의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세포 때문에 대장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 피로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무기력한 증세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위에서 설명드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특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한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장암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을 하는 것이죠. 네, 원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대장은 다른 말로 큰 창자라고 합니다. 이 대장은 소화기관으로서 소장 끝에서 시작을 해서 항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장기를 저희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이는 약 한 1.5m, 15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폭은 한 7.5cm의 크기를 가진 장기인데요. 덕분에 전체 장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장보다는 약 2배 이상 더 굵은 장기에 해당합니다. 네, 원장님 이거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새삼스럽게 엄청 큰 장기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네요. 네. 그런데 대장은 3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장은 다시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맹장염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위인 맹장은 사실 충수돌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충수돌기는 특별한 기능은 사실 없는 장기거든요. 맹장 끝에 살짝 달려있는 부속장기에 해당하는데 이 충수돌기에 맹장 끝에 달려있는 충수돌기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맹장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충수돌기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원장님 그러면 혹시 대장에서 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대장의 제일 출발 지점인 맹장은 소장에서 이동해온 음식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이 결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맹장이 면역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면역력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우리가 어릴 때 유아기 때 면역력이 발달되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맹장은 인체에 이로운 박테리아들이 대장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력 발달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네, 그렇군요, 원장님. 정말 중요한 부위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장, 직장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이미지, 거의 대부분이 결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장은 또 4가지 부위로 나눠집니다. 올라가는 대장, 그러니까 상행결장, 그리고 옆으로 가는 행행결장, 내려가는 하행결장, 마지막으로 구부러져 있는 구불결장,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 장기입니다. 맹장이 있는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상행결장은요 약 한 20cm 정도 길이에요. 그리고 직경이, 그러니까 안쪽에 둘레가 상대적으로 큰 부위에 해당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상행결장 안에서는 사실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까운 형태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횡행결장입니다. 횡행결장이라고 하는 것은 횡행, 옆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간과 위장에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 맹장과 상행결장에서 옮겨온 장 내용물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시키면서 수분을 체내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혹시 여기서 이제 수분 흡수가 일어나면 단단해져서 우리가 흔히 매일마다 보게 되는 대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상행결장이 좀 끈적끈적한 액체에 가까운데 이 횡행결장을 거치면서 수분이 쫙 흡수가 되니까 이제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행결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행결장은 복부의 왼쪽에 위치한 장기거든요. 소화되어서 넘어온 장 내용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체화시키는 역할, 딱딱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하행결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변으로 배출되기 전까지 변을 저장하는 역할 또한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불결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S상 결장이라고도 하거든요. 한 4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S자 모양을 꺾여가지고 직장과 연결되는 그런 부위죠. 그리고 직장은 결장의 끝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부위인데요. 한 약 20cm 정도 길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그 배변 과정, 배설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이렇게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활동들을 통해서 대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무려 한 90% 정도가 액체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대부분 대장에서 체내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형 또는 반고형 상태의 대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PD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은 뇌의 신호를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뇌의 신호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네, 분명 배운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애매한데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되게 신기한 사실일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장은 뇌의 어떤 신호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도 소화 과정을 조절하는 특수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뇌다
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대장인데요. 대장은 척수신경계나 말초신경계보다도 더욱 많은 신경세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신경들이 대장의 운동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표현하자면 대장이 스스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네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더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장의 신경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대장뿐만 아니라 위장 그리고 소장을 합쳐서 저희가 위장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장관계는 다른 장기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체적인 신경계, 즉 장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대장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운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와 별도로 연결되지 않아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체적인 연동 운동을 통해서 대변을 점차 항문 쪽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 정말 신기한 사실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대장이 스스로 연동 운동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요새 변비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변비 앓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흔히 변비를 앓는 분들께서는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식이섬유나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라 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장 속에 있는 대변의 수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된다면 대장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장 속에서 좋은 유산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준다면 대장의 연동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이랑 또 우리 팔체질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팔체질에서도 대장이 강한 체질, 약한 체질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팔체질 중 대장이 가장 강한 체질은 바로 태양인에 해당하는 체질들이에요. 사상체질상 태양인, 그리고 팔체질상 금양체질, 금음체질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음체질이 대장 기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대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체질은 팔체질상 토음체질, 그리고 팔체질상 수양체질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반대로 대장이 약한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네, 대장이 약한 체질은 사상체질상 태음인, 팔체질상 목양체질, 모금체질이 있습니다. 특히 모금체질이 대장 기능이 가장 약해요. 그리고 대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체질에는 팔체질상 토양체질, 수음체질이 있습니다. 자, PD님, 오늘 제가 대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이 있어서 이해를 했는데 이 정도면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원장님,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의학 지식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시간에 소화기계 중 대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자세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